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하고, 오후에는 빠진 거, 그거 보강할 건데, 지금 나가 있는 프린트물은, 매주마다 나올 거예요. 요게. 매주마다 보관해서 한 8번 정도 나오거든요. 전체. 요 정도 외우면 아마 시험 문제 거의 다 풀릴 거예요. 전국에 있는 민법 문제는 거의 대부분들이. 왜요? 어, 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보세요. 외우지 않아서 그러지 웬만하면 다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듣고 나오면 전체가. 그래서 요거 만드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이거 만드는 데를 프린트 함부로 쓰레기통에 보이면 저 안 나가요. 다음 날. 다음 주 안 나간다고 프린트가. 알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보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보이면 여기 함부라도 보이면 안 나갈 거라고요. 음, 보통 7, 8월 달은 예상 문제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기본 문제에다가 응용을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민법이 두껍긴 한데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보통은 7, 8월 달 되면 거의 대부분들이 자기 공부하겠다고 나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정리하고 9월 달, 10월 달에 동영이라든지 이론 정리할 때 다시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웬만하면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라고요. 7, 8월 달 잘 버텨가지고. 7, 8월 달 수업 안 듣고 나가신 분이 붙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거의 9월 마지막이나 10월 달 마지막 특강할 때 들어오는 숫자가 그 학원의 합격자 숫자예요. 거의 맞아요. 마지막 이론 특강할 때 만약에 50명 정도 들었다 그러면 그 학원은 50명 정도 합격을 해요. 거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요게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게. 그래서 웬만하면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론 강의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쉬었다가 아니 1시간 수업 끝나고 나서 예상 문제 풀 테니까 그렇게 알고라고요. 이론 1시간 문제, 이론 1시간 문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론만 듣고 싶으면 이론만 듣고 문제 풀이만 듣고 싶으면 문제만 듣고. 프린트는 요것만 사용할 거예요. 요것만 지금 나눠진 프린트만 요걸 정리할 거고 나중에 지금 교원에 올라가 있는 OX 문제는 전부 다 박스로 처리돼 있어요. 요걸 해놓고 제가 읽어보니까 가속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읽는 속도가. 그래서 일부러 그 OX로 되어 있는 부분들 전부 다 박스 처리화돼 있거든요. 마스터북은 안 봐도 돼요. PPT를 사용할 거고 거의 제가 말하는 게 OX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여기 별 표시 1번 되어 있는 거죠. 당구장 1번, 당구장 2번. 쭉 내려가면 쭉 이렇게 OX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교환으로 올라가 있는 건 박스로 처리가 돼 있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 한번 와볼래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단독행위부터 해가지고 정리해 나갈 건데 한번 듣고 집에 가서 이거 이론 들은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웬만한 이 문제 들어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출문제까지 다 풀려요. 이 공식이, 공식 자체가. 자, 여기 한번 보면 단독행인데 단독행위는 올해는 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32회 때하고 33회 때 두 번 연속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메인이 되니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독행위는 7, 8월 달엔 그래도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조금은 보는 거예요. 네, 스피드감이 좀 있다고요. 혹시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저하고. 알겠죠? 마주치는 순간 내가 늦어지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상대방이 있는 것 동그라미고 상대방 없는 것 동그라미인데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달이 돼야 안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는 거고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들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취소라든지 추인, 그 다음에 해제 같은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상계 면제, 이 채무 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 갚지 마세요. 요게 채무 면제인데 우리가 만약 가장 많이 쓰는 건 취소, 범추인, 그 다음에 해제, 요 정도 기억을 많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언, 유증 하고 나올 땐 시험용으로 나옵니다. 유언, 유증은 시험용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되어 있죠. 소유권의 포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거든요. 자, 요거하고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건 옆에다가 밑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공유 지분,
포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있는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기억을 할 게 뭐냐면 합유 지분 포기라는 게 있었어요. 합유 지분,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요것도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있는인데고요. 이렇게 상대방 있는 거하고 없는 거 구별하는데 세 문제 모두 나왔어요. 시험에는요. 모두 나와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거, 공유 지분 포기하고 합유 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였는데 혹시 요 포기란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요 포기가 들어가면 등기하는 건 아시죠? 반드시 등기하는 거까지 물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전체 다 물어본 지문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놓고 집에 가 다시 읽으면 돼요. 이렇게 포기. 들고 다니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이 프린트는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외우세요. 이것만 외워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물어본다고 마스터북하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심적 갈등을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웬만하면 자제해 주시라고. 알겠죠? 자, 둘 다 달 돼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 증여하고 사용대차라는 글자 보이죠? 그 다음에 요 합의자가 들어가고 요 앞에가 해제 계약이 나오거든요. 해제 계약이에요. 그러면 요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근데 여기서 혹시 여기가 하나 더 써볼게요. 해제 계약 그러면 요건 계약인데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앞에가 계약이 먼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 교환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고 해제 계약은 해제를 계약하는 거예요. 해제를 계약하는 거. 액센트가 달라요. 여기는 해제가 계약을 하는 거고 여기는 계약,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여기 좀 다르다는 거, 액센트 부분이. 그래서 요건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요건 단독행위로 가야 되는 거야. 단독행위고 요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헷갈리지 말고 구별을 해 놓으시라는 거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모두 다 법률행위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모두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라는 거고 그 다음에 편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증여사용대차거든요. 우리 시험은 요걸 가장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얘들은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시이행이나 위험부담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쌍무라는 계약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편무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걸 민총에다가 한번 냈고 계약법으로는 2번, 3번을 냈어요. 이 지문 하나가. 그래서 요것들은 반드시 별표되어 있는 거 있죠? 꼭 같이 기억을 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다 밑에다 올려고 써볼게요. 여기 좀 가로치면 좀 이상한가? 여기다가 혹시 하나 더 쓰면 우리 매매 예약이라는 거 있죠. 예약 기억나요? 예약? 예약을 하나 좀 써놓으세요. 예약은 성질이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예약은? 이건 계약이에요. 요걸 하나 써놓고요. 혹시 이 예약에 의해서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하거든요. 예약, 완결권. 우리가 호텔을 예약하잖아요. 그건 계약이거든요. 청약 승낙. 그럼 나중에 계약한 날짜에 가서 저 왔으니까 방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예약, 완결권이라 그래요.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의 계약이에요. 요건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단독행위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를 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요게 작년 33회 때 기출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건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예약이 나오고 예약 완결권이 나오면 두 개를 좀 구별해서 체크를 하시라라고 하는 거.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됐고요. 두 번째 가볼게 이제. 자,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처분행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매매를 하잖아요. 그럼 이 의무 부담행위라는 건 매매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 의무 부담행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그럼 계약이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넘기거나 대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등기를 넘긴다, 등기한다. 요게 처분행위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면 이게 원인행위고 이게 결과거든요. 원인,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채권행위, 계약, 예약하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계약이니까. 얘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이에요. 타인 물건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죠. 요거. 예,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라고 묻는 거 돼야 안 돼요? 되는데 여기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 등기잖아요. 그럼 이건 타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을 좀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23회 때 22회하고 23회 때만 시험에 두 번 나왔거든요. 그때 그 이유는 문제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요 원래 문장식으로는 요걸 낸단 말이에요. 문장식으로는 요걸 내고요. 22회 때하고 23회 때 물어봤던 것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요거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여기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야? 안 남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을 시험을 냈어요. 22회 때하고 23회 때는. 근데 실제 요 근래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 예상 지문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요걸 문제를 냅니다. 요 부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느냐,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느냐, 요 문제. 그럼 계약은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된다는 거고, 등기를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만 된다는 거, 처분행위는. 타인 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을 우리가 성립시키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저당권은 타인 물건은 돼야 안 돼요. 아니죠. 타인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전부 다 뭐예요? 권한이 있어야 되지 타인 물건을 전세권하거나 그다음에 저당권을 잡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지상권 설정이란 말 들어가거나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보이죠?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처분 권한하고 써놓으세요. 하나 정도는 꼭 써놓으셔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요걸, 여긴 써져 있지 않는데 요걸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전세권을 포기하는 건 어때요? 전세권 포기? 뭐 전세권만 포기하겠습니까? 많은, 한 더 써볼게요. 그러면 저당권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상권 포기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저당권 포기. 요거 처분행위인가요? 아니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인가요? 오케이. 처분행위예요. 왜요? 여기 아는 게 하나 나오면 그래요. 전세권이나 요 저당권은 전부 다 뭐예요? 물권이죠. 물권은 다 뭐예요? 처분행위라고. 그러니까 뭘로 눈치를 채야 되는지 아시겠죠? 뒤에 수식어에다가 넣지 말라고. 앞에가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이 나오면 다 처분행위구나. 물권행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채권 양도, 채무 면제는 뭐냐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돈 갚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도하는 거거든요. 요건 원래 물권행위는 아닌데 처분행위에 해당이 돼서 이행위 문제가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별할 때 시험을 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요걸 내요. 요걸 채권 양도 채무 면제를 낼 거거든요. 헷갈리게. 근데 요 근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요 무권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두 개가 시험인 거예요. 지금 구별할 수 있겠죠. 반복해서 요거 멘트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처분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요렇게 하나 체크해 놓고 자 한번 넘어가게요. 자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면 농취증이라는 거 보이시죠? 농취증은 혹시 해본 적이 있어요? 농취증? 네, 농취증 그러는데 농지를 취득할 때 주민센터 면사무소에 가서 농취증을 제출을 해요.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2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 농취증 할 때 효력 요건이에요? 등기 요건이에요? 이거
예, 오케이. 등기 요건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다가 등기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요 정도만 해 놓으시면 되고 효력 요건은 아닌데 요 근래 3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작년엔 안 나왔지만 체크할 필요가 있고 여기 한번 OX 문제 농취증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요걸 시험을 낸다고요. 요 지문을 확인해 주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분류식이 원칙이에요? 요식이 원칙이에요? 예, 분류식이 모두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계약은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은 명시적, 구두, 서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청약은 어떻게 해요? 청약은 명시적, 묵시적, 예, 다 상관없다. 승낙도 역시 똑같죠? 그럼 최고는 어떻게 해요? 최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서명, 구두, 명시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요식이에요, 분류식이에요. 분류식인데 요걸 지금 동영상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가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지금 연타로 2번 물어봤었는데 여러분들 유언 있잖아요. 유언. 유언은 우리 시험범위인가요? 아닌가요? 아닌데 단독행위에 들어가 있다고. 아까 우리 앞에 단독행위 유언 있던 거 기억나요? 유언 요정 보이시죠? 요것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시험 범위에 내요 시험을. 이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유언은 반드시 요식해요. 요식이라고 5가지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요식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법인 설립할 때 요 법인 설립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공법에도 나오던데 요거 등기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우리 조합, 재건축, 재건이고 요것도 여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얘들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요걸 물어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물어봤는데 요즘에서 유언이라든지 법인 설립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는 거의 대부분들이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 99%가. 대리권 수에는 어떻게 해요? 대리권 수에는 명시적으로 해요? 묵시적으로 해요? 상관없어. 명시, 묵시, 서면, 구두 상관없다. 예,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 뭐가 발생이 되죠? 효력 요건.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얻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애완옷이라고 요거하고 요 2가지는 혹시 성립 요건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성립 요건이 아니라 뭐다? 효력 요건이라는 거,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2개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허가구역에서 허가 못 받으면 효력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나중에 혹시 이제 집에 가서 프린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프린트 집에서.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게 박스화 처리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아까 초창기에 이야기했던 게. 가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알겠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제 더 번째. 법률행위 종료하고 이제 성립인데, 목적을 한번 와볼게요. 우리가 법률행위가 목적,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빼는 건 확 빼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것만 해도 돼요. 법률행위 앞에 하고 의사표시까지 6장이면 다 끝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요약, 이거 예상문제집을 다 풀었거든요. 그 나간 데까지. 안 풀리는 건 없어요. 다 풀려요. 전체가. 포인트를 잡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법률행위 종류는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까 단독행위하고 계약 구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채권행위하고 뭘 구별했어요? 처분행위 2개 구별하는 거 있죠? 이 2개를 구별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법률행위 이제 목적이거든요. 목적은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2번째는요. 가능해야 되고 3번째는 적법해야 되고 4번째는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사회적 타당성의 문제가 되고 여기에 이중매매를 기억해야 되고 여기에 또 뭐가요? 103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있잖아요. 불공정한 여기까지 계산을 해놓으면 한 문제가 끝나요. 그럼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 배정이 되고 여기서 보통 2문제 정도까지 배정이 돼요. 보통 나오는 게 작년에 요건 안 나왔어요. 이건 안 나왔고 요것도 작년에 안 나왔어요. 반사회성은 들어갔어요. 지문이.
그래서 요것 정도 정리하는데 요거 나왔어요. 작년에. 33회 나왔고 요것은 안 나왔고 요게 33회 때 들어갔고 요것들은 안 나왔습니다. 지문들이. 그래서 요 정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법률의 목적 보인가요? 첫 번째 목적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확정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계약 시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 매매 목적물이야.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2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를 언제까지 사후에도 이 사후가 언제예요? 사후가 이행기까지 잔금치라고 등기 넘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맞죠? 이게 지금 판례거든요. 요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긁어다가 OX를 갖다 놓은 건데 요거하고 요 가능성을 같이 연결해 놓으면 금방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능의 반대가 뭐예요? 불능이죠. 그럼 불능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불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하나가 원시적 불능, 또 하나가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깁, 그 다음에 을, 돈 1억,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5월 1일, 그 다음에 6월 1일. 그죠? 그 다음에 이 목적물이 언제 소실돼요? 목적물 자체가 언제 소실됐다? 4월 30일 날 소실이 되는 경우, 계약은 체결했는데 체결 전에 이미 없어진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유효, 무효? 무효. 자, 계약을 체결할 땐 집이 있었는데 요 사이에서 목적물이 소실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자,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 이렇게 냅니다. 이 후발적 불능 이렇게 보면 유효를 금방 찾거든요. 근데 문장을 보면 못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여기 한번 봐볼게요. 원시적 불능은 뭘로 연결을 되는 거예요? 무효, 요거. 그럼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고 또 안 됐다고 그러네. 참말로. 계약은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실수를 10월 28일도 하면 똑같아요. 내후년에 또 볼 수도 있다고, 잘못하면. 자, 후발적 불능은 뭘로 연결해요? 유효.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물어볼게.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뭘까요? 안 쓸 거예요. 계약, 체결상 안 씁니다. 이젠 과실책임 문제. 보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오케이.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좀 더 뭐예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후발적 불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위험부담. 위험부담. 이렇게 나오죠? 위험부담. 그러면 해제라고 할까? 시험장에 갔더니 해제란 단어가 왔네. 해제. 쓰지 마요. 해제. 해제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이라고? 자, 그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채무를 이행을 못하는 거야. 그럼 채무 이행을 못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채무를 불이행했다니까? 채무를 불이행했으니까 가서 두드려 패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법적으로. 해제하고 손해배상. 그러면 해제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해제,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 연결되는 게 뭐가 돼, 이제? 손배청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불능을 나눌 때, 요 정도 나눠진다고. 그 다음에 요 원시적인지 후발적인지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언제가 기준일까요? 무조건 모르면,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선의보고하시는 언제가 기준이에요? 법률행위 당시. 가능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 불공정 법률행위 언제? 법률행위 시. 항상 법률행위 시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요것만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다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럼 밑에 읽어볼게요. 문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 없고, 언제까지? 목적이 실현될 이행기 동그라미. 아마 굵은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볼트체로 다. 그죠?
그게 포인트예요. 이행기까지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확장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3번을 한번 봐볼래, 지문요. 어디가 포인트예요? 3번 지문에서. 어디? 네, 후자가 요 포인트거든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후발적 불능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안 써줘요. 그럼 어떻게 써요? 계약 체결 후라는 거 보여요? 그럼 요게 뭐라는 거야? 이게 후발적 뭐가 된다? 불능이 된다. 요거. 그럼 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요 유효. 오케이. 끝들이 유효이다라는 거 보이죠?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요렇게 유효이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 요걸 꼭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이걸 전소됐다라는 거 보이죠? 요 밑에 뭐라고 써요? 채무 불이행. 이렇게 쓰면 되죠. 채무 불이행 하면 항상 옆에 뭐가 나와야 돼요?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항상 머릿속에 채무불이행, 해제. 어떤 가끔 미친 사람들은 위험부담, 해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내년에 다시 와야 돼요. 위험부담에서는 절대 해제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채권자 위험부담, 해제. 채무자 위험부담, 해제. 다 와야 돼요. 알겠죠? 뭘로 가야 된다? 채무불이행, 해제지. 위험부담에서는 어떤 경우도 해제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돼요. 됐죠? 자, 가능성 끝났고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적법성 가보게요. 적법성. 이 적법성은 작년 33회 때 문제가 배정돼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지문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넣었어요. 이건 단독으로 문제를 내버렸거든요. 올해는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요건 구구절절 필요 없고 강행 규정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요건 당연히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근데 단속 규정에 해당되면 뭐가 돼요? 유효거든요. 근데 문제 형태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문제 형태는 아주 간단해요. 단독행위, 효력 규정하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두 개를 문구는 시험 문제예요. 문구는 시험 문제. 이해되죠? 근데 요걸 작년에 내버렸기 때문에 올해 나오긴 좀 어려우니까 눈도장만 찍고 가라고요. 요거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유효, 무효, 효과. 무효. 효과는 무효예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를 초과했다라는 거 보이죠? 유효, 무효. 전부 무효예요?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그건 좀 안 해요. 그러죠? 이렇게 초과, 부분만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명의신탁은 유효, 무효. 당연히 무효죠. 유효인 경우도 있어요. 배우자 종중 간에 탈세 목적이 없으면 유효이겠지만 원칙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 국유재산, 요 국유재산 공무원 취득금지라는 거 있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유재산을 처분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수의계약으로 싸게 살려고 했는데 눈에 뽀록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타인 명의로 그걸 수의계약 한 거예요. 그게 요건 유효, 무효,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기본재산 처분행위 보인가요? 31회 때 정답이었어요. 요게 31회 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위반하면 당연히 유효, 무효,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요 세 개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단속 규정은 우리 많잖아요. 우리 마스터북에 가면. 근데 시험은 딱 세 개만 나와요. 하나가 무허가 행위 보인가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그죠? 그 다음 중간생략 등기는요. 유효, 무효. 유효. 등기 모두 유효예요. 단 처벌은 받아야 안 받아요. 중개사가 직거래하는 건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원래 3-3이라면서요. 3천만 원 이하인가? 벌금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다가 3년 이하의 징역? 엄청 센 거예요, 그게. 처분은 받겠죠. 근데 그 자체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개만 외우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요게 뭐가 되기 때문에 잠탈, 요걸 뭐라 그래요? 배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잠탈 배제가 됩니다. 유효, 무효, 이렇게.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앞에다 항상 요걸 써놔요. 조세포탈을 꼭 써놓거든요. 그럼 약간 공부를 헐렁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띄엄띄엄 하신 분들.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액센트가 여기를 가요. 조세 포탈. 그래, 나쁜 놈이지. 그럼 요건 무효다. 이렇게 소설을 그려요. 그래서 요건 X가 되는 거야. 당연히 중간 생략 등기는 조세 포탈이 목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했다. 그래서 실체 관계 부합된다. 유효, 무효? 유효. 토지 거래는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꼭 좀 정리해 주시라고. 거기 조세 포탈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혹시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세 포탈에다가.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자, 2번. 중개사, 여기서는 어디가 중요한가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끊어야 되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다라는 거 보이죠? 여기가 포인트죠? 그럼 직접 거래한 건 단속 규정에 해당되죠? 그럼 유효, 무효? 유효이다라고 하는 거고, 얘는 유효인데, 처벌은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아까 3-3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하나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어디 있어요? 주택법상의 전매금지 제한이 있잖아요. 요 전매계약, 요게 포인트예요. 전매계약. 전매계약 하지 마세요. 5년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분양할 때. 근데 그걸 위반했단 말이에요. 유효, 무효? 오케이. 유효. 단속 규정이라고 써져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할 때 단속 규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모르고 있으면 환장하잖아요. 밑에다가 유효.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혹시 현장에 가면 주택법상 전매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같이 포함을 해 놓으시라고. 자, 강행 이제 됐죠? 이거 이 정도 알 수 있죠? 지금 알아듣죠? 민정이 그래도 쉬운 게 뭐냐면 여러 번 봤다는 이유로 쉽거든요. 실제 내용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자, 강행법규 위반하는 거 보이실래요? 절대적 무효 보인가요? 그럼 절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사회질서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가끔 이게 강행법규 위반, 니꼬르 103조 위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했어요? 요게 뭐라고 했어요? 강행법규고 그 다음에 요걸 해볼게요. 요렇게.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건 103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103조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강행법규 해당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근데 강행법규 해당된다고 무조건 103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혹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뭐라고 하냐면 103조에 해당이 되면 강행법규에 해당이 된다.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강행법규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103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거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 보호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있고 여기 병이 넘어왔다. 제3자가 넘어왔는데 요 갑과 을 사이가 뭐라는 거예요?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된 거죠. 예, 강행법규로 무효가 된 거예요. 자, 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자, 을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이라도 얘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 정도. 자,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요. 강행법규는 부당이득 반환이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불법원인 급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아셨죠? 자, 여기 무효행위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요거 상당히 잘 나오고 표현들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효과는 요 세 개만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세 개.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체가 교과서로 보면 엄청난 양이 많은 양이거든요. 근데 딱 6장으로 6페이지로 끝나 있는 거라고 요것만 들고 다니면서 접어가지고 외우시라고. 일단 갈 때 데스크 하나 몰래 하나 가져가 더. 알겠죠? 왜? 자, 돈을 아낄 수 있잖아. 그렇죠? 하나 가지고 가서 포켓 속에 넣어 갖고 다니고 하나는 보관하고 있고 책에다가. 괜찮지 않을까? 참, 중개수수료가 가끔 시험에 나오잖아요. 정리한 거거든요. 만약에 중개업자라는 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정수수료를 초과했다라는 글자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 초과 부분은 무효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 보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약정은 전부가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사람이 우연한 기회, 요게 포인트예요. 우연한 기회에 일의 중개업을 한 거예요. 얘는 유효다, 무효다? 얘는 유효. 이게 보여요? 그 중개사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판례가. 요 세 개만 좀 체크해가지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 정도만 쪽 체크를 해놓으세요. 유효, 무효를 물어볼 때, 올해 41번을 물어볼 때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하나 체크를 좀 해놓으시라고.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와 볼게요, 이제.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무효다라고 돼 있죠. 무효는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효라는 걸 누구라 주장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럼 요건 어때요?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그 허가를 위반한 사람 있잖아요. 위반한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비통 착사강에서 비통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선의 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돼야 안 돼요? 돼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나중에 요렇게 응용이 될 거라고 나중에 가면. 자, 손해배상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무효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예외로 유일하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나오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에 가면 신뢰배상하는 거 기억나요? 이것도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이해돼 지금? 오케이. 그래서 원칙이다라는 거 예외 있다. 자, 밑에 샵. 여기에 강행법규라는 거 보이죠?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OX. 지금 이 1, 2번과 3번이 지문이 같은 거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똑같게 보여요? 그래요. 다행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개 지문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밑에 때문에. 요게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지문이 나올 때가 있고 위에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감상으로는 2번이 훨씬 쉽죠. 근데 보통은 지금은 3번을 내요. 3번을. 그래서 이렇게 신의 측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유효 무효. 당사자가 추인한다 하더라도 요 추인이 무슨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 추인되지 않는다는 거. 요 무효행위 추인이라 그래요. 무효행위 추인이 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인 경우에 언제나 불법원인급에 해당한다. OX. X. 원래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 뭐가 생겨? 효과가. 부당 뭐가 생기죠? 올려볼게요. 그냥 걸리적거리더라도. 자, 부당이득 뭐가 돼요? 부당이득 반환이 되죠. 부당이득 반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무효돼도 반환 청구 돼요 안 돼요? 된다. 다만 103조에 해당이 되는 것만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요게 강행법규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103조잖아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요건 반환 청구가 안 되지만 강행법규는 반환 청구가 되는 거예요. 요거 103조는 반환이 돼, 안 돼?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함 관계가 나올 수 있죠. 요게 교집합처럼. 그렇죠? 요건 당연히 뭐야?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죠. 103조에 해당이 돼 버리면. 그래서 요거 좀 언제나 요거 좀 조심을 해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3조로 한번 와볼래요? 103조에 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103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구별을 될 수 있죠. 지금 빠른 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물권에 가서도 빠르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속도니까 항상.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볼게요. 여기 보면 사회적 타당성 나왔고 기준 연재 요거 빨간색 법률행위시를 기준해요. 첩계약은 조선시대에는 유효였지만 지금은 무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별을 하시면 돼요. 법률행위시가 기준. 체크했어요? 그거 정리를 해놔야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3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주류로 해서 포인트를 잡아놨는데 요건 꼭 외워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지문밖에 배정이 되질 않았어요. 103조가.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강박. 이놈은 무조건 기억해 놓아야 되죠. 강박이 나올 때가 있고 외포가 나올 때가 있고 불법적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지문이 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강박은 강박에 의한 취소란 규정이 있거든요. 110조에. 그걸로 해결해라. 판례가 그랬던 거야. 103조 아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세포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양도소득세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103조도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3번이 가장 빨간색이죠. 요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아마 단연코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뭘 잡은 거예요? 근저당권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 요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번하고 요 1번 강박 요게 아마 가장 잘 나왔지 않았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여기 노태우 사건 비자금 나왔던 거고요. 요 비자금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위반되지만 103조는 아니에요. 조심할 것. 주지임명행위 요 해외 파견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근무해야 됩니다. 뭐 그런 조건이었고 투기 목적 요거 매매 후에 범죄 취득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건 103조 위반이 될 수 있죠. 근데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뭘 준다는 거야? 대리권. 요걸로 잡으세요. 대리권 수여 포기, 대리권 수여 행위. 내 집을 팔아가지고 도박 자금으로 충당하세요 하고 대리권 주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건 유효, 무효. 오케이. 유효. 요걸로 잡아야 돼.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부척 관계는 당연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혹시 시험장에 가면 부척 관계를 맺으면서 한 약정이란 말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부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유효, 무효? 무효가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 낸다는 거야. 시험에서는. 이 지문을 이렇게 낸다는 거야. 부적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이 해제 조건이 포인트예요. 해제 조건을 꼭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해제 조건 하면 무효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라라는 거고요. 자, 부적 관계를 단절한대요. 그렇죠?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생활비 쪽으로 뭘 준다든지 또 첩과의 사이에 태어난 애가 있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건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인데 이게 정지 조건이거든요. 둘 중에 1번, 2번 중에 어떤 걸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1번이에요. 예, 해지 조건. 얘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내 기억 속에 거의 없어요. 99%가. 얘는 나온 적이 꽤 있어요. 해제 조건 나오면 부첩, 해제, 유효, 무효. 무효. 부첩, 해제, 무효예요. 지금은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혹시 점수 안 나온다고 1, 2월 수업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완전히 쳇바퀴에 다시. 지금 무조건 밀고 가야 돼요. 점수가 안 나와도. 문제로 가지고 덧칠해야 되고 이것만 외워라니까. 이것만. 알겠죠? 요 6페이지도 못 외우면 안 되지. 이렇게 줄여놨는데 이걸. 자, 그 다음에 성공보수 보인가요? 민사사건 성공보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나누죠. 형사는 유효, 무효? 네, 무효. 요거 체크. 민사는 유효. 민사는 한 번 나왔고요. 형사는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가 약정인데 증언을 해요. 증언을. 근데 초과해서 받아요. 그럼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하잖아요. 액수하고 상관없어. 10원을 받아도 허위 진술은 무조건 103조 위반에 무효가 돼요. 이거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어떤 포인트인지. 자, 그래서 요걸 하나 꼭 좀 반복해서 읽어 놓으시라고. 이 정도가 다거든요. 자, 문제 응용해 볼게요. OX. 자, 여기 잘 나왔던 지문들이거든. 가장 잘 나온 지문들이에요. 여기 지금 현재 시험에서. 강제집행 보이죠? 동그라미 어디? 허위의 근저당권 찾았어요? 그럼 반사회성 법률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보이죠?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자, 허위 진술 보였죠? 그럼 끝으로 뭐라고? 반사회성 행위, 무효이다. OX, O, 허위 진술이 나오면 대가성 여부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무효.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어디 봤어요? 양도소득세 봤어요? 바로 보시라고. 어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OX, O, 이렇게 정립. 그 다음에 4번, 강박이 포인트인 거 보이시죠? 예, 동그라미. 강박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바로 끝을 보시라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예, 여기, 강박, 여기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보이시죠? 요것들이 가장 잘 나온 시험 문제. 103조에서 가장 잘 나온 지문이 예하고, 자, 5번 넘어가면 보험금 보인가요? 5번 보험금 동그라미. 보험금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 요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에요. 얘는 103조 위반이 돼서 이건 무효가 된다고, 유효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보이신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직무 동그라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청탁. 103조 위반이에요. 자, 상대방이 뭐 했어요? 표시되거나, 그 다음에 뭘로 갔죠? 알려진 보인가요?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동기 보이죠? 자, 그럼 여기 볼게요. 동기의 불법은, 동기가 불법이에요. 도박 장소 차리려고 임대차 계약하는 거, 사람 죽이려고 흉기를 구입하는 행위. 그럼 구입하는 행위나 임대차 계약은 아무리 동기가 불법이더라도 유효, 무효. 원칙은 유효예요. 근데 이 동기가 불법이 외부로 뭐 했다는 거야? 표시됐거나 또는 뭐였어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건 뭐가 된다?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서 유효, 무효? 무효가 된다. 요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려진다. 반사회적에 해당될 수 없다. 틀렸죠? 여기가 틀린 거죠. 해당된다. 왜? 표시되거나 알려졌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자, 사회질서 위반이 되면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돼, 안 돼? 되죠? 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쌍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쌍방. 양쪽 모두 다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고요. 추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전환도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당연히 무효는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103조는.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더 봐볼게요. 문제. 자,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첩계약의 대가로 보인가요? 첩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에 주었다면 요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여자분이 받은 거죠? 을려가 받았다고 합시다. 얘는 유효, 무효?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을려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지. 매매해가지고 옆에 누구라고 병. 요게 악의자라고 할게요. 예,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은폐물 법칙처럼 앞에가 요게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을려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잖아요. 그럼 소유자로부터 다시 누가 사온 거야? 병이 사갖고 온 거죠, 병이. 요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뒤에 사람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병을 아기로 갖다 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거 써놔. 웬만하면 집에 가면 어차피 잊어먹을 거 아니야. 써놔라. 동영상도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정리해놔야 돼요. 자, 여기 써졌다. 요 밑에 때문에 지금 팔짱 끼고 있었던 거예요. 자, 봐봐. 부척 관계를 매진인데, 이거. 오타야, 매진. 알겠죠?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이에요. 첩이 누구예요, 지금? 을려는 소유권 취득한 거야, 못한 거야? 한 거죠. 그렇지. 반환 청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부동산을 뭐라고 했어요? 다시 전득한 자 보이죠? 요거 누구 계세요, 옆에다가? 병이 악이라고 합시다.
그죠? 알았다, 악이라는 거 보여요?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사례에 지금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 1번, 2번 묶어가지고. 그럼 3번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그러면 추인했네. 요거 무효행위 추인한 거죠?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행위 추인은 이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건 X가 된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요게 딱 한 문제가 나오면 돼요. 한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이제? 너무 빠른가? 문제 풀어야 돼 우리가. 자, 이중매매 보이신가요? 근데 이중매매는 작년에 나오질 않았어요. 33회 때는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32회 때는 배정이 됐어요. 한번 나왔고 34회는 안 나왔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중매매는 하나 팔았던 걸 다시 파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어요. 7, 8월 달에는. 이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야 되거든요. 이게. 자, 갑이 있고 요렇게 을하고 1차 매매가 됐던 거잖아요. 최소한 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도금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는 안 나와요.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돼, 안 돼?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팔아버린 거죠. 누구한테? 병한테 매매를 해서 등기까지 넘어간 거라고. 그러면 요걸 지금 이중매매라 하거든요. 요 이중매매는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 그죠? 근데 예외가 뭐가 있다는 거야? 적극가담이란 글자가 나오면 뭐라고요? 유효, 무효. 무효가 되거든. 그럼 이 지문은 무효인 걸 물어보겠어요? 유효인 상태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어디다가 포커스를 무효 상태 갖다 놓는 거야. 무효에다가. 유효인 게 아니면 무효인 걸 물어본다고. 좀 적극가담 됐어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요걸 묻는 거라고. 시험에서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원칙은 뭐라고 해서 원칙은 이 매수자가 누구예요?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갑을병. 자, 요건 선이죠. 그 다음에 악이죠. 그럼 이 1차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이런 의미예요. 요게 1차 매매. 1차 매매. 1차 매매가 지금 을과의 매매잖아요. 알든 모르든 유효 무효. 유효 소유권을 먼저 하면 취득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기분 나쁜 사람은 누구야? 일 매수자죠?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을이란 말이야. 매매 계약을 즉시 뭐예요? 해지하고 이거 최고해 안 해요? 안 해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최고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채무 불이행 채무를 묻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2번. 자, 요건 이해됐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요 하나밖에 없어요. 1번 지문 하나. 유효일 때. 유효일 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이해되죠?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병은 소유권 취득하고 을은 기분 나쁘니까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마무리하는 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예외로 가보게 이제 이 매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쓴다면 병이 뭐 했다는 거죠? 적극가담한 거야. 그럼 강행법규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에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문제를 낼 때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요 위반 이렇게 나왔습니다. OX, X. 강행법규 위반 아닙니다. 얘는 뭔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이라니까. 103조 위반. 자, 요렇게. 자, 근데 이 예외 무효가 됐을 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총 6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물어요. 이것만.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낸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딴딴딴 어떤 거예요? 1번. 1번. 요거 대위 말소야, 직접 말소예요. 대위 말소.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봐요. 그림을 그리면 요거 아니에요. 지금 갑, 을, 그다음에 여기 병. 여기 적극 무효가 된 거잖아. 그렇죠? 일 매수자가 누구예요, 지금? 을이라고. 을이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그럼 진정 명의자예요,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이 친구가 직접 말소가 돼, 안 돼? 안 돼. 뭘로 가야 돼? 무조건 대위로 가야 된다고, 대위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어볼 때 첫 번째가 요거예요.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돼요? 요거 직접이란 말이거든?
요게 직접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안 되는 거고. 요거 진정명의 돼, 안 돼? 안 돼. 얘가 진정명의자가 아니거든. 을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 손해배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안 되죠. 무효행위 추인 안 되죠. 유치권, 선의 제3자, 전부 다 뭐예요?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한다면, 요 정도가 좀 중요해요. 요거 정도가. 요 5번 무효행위 추인 찍는 사람 없겠죠? 103조 위반인데 무효행위 추인을 찍어 놓으면 진짜 난리 나죠. 이건 진짜 기본이 안 된 거지. 요 정도. 유치권은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나올 때에 요 세 가지에 조심할 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조심할 거.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 103조 위반이라는 거. 보이신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전달이 되나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애와야 돼. 10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이젠 100일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내일 모레는 100일이에요. 다다음 주가. 날짜 가는 걸 모르는구나. 자, 나도 속 타요. 어제 집에 있으면서, 여기 서울집에 있으면서 도시개발법을 봤는데, 나 뒤지는 줄 알았어, 씨. 그래서 나는 경매를 좀 해서, 예전에 경매를 한 20년 넘게 해와서, 환지첩이나 수용, 도시개발을 할 때, 지금은 수용 방식 거의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 환지 방식을 다 하지, 수용 방식 잘 안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버리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없어. 수용을 못 해요. 이걸. 그래서 전부 다 환지 방식 거의 많이, 도시지역은 많이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들이. 재건축, 재개발할 때게. 자, 하다 보니까, 읽다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죄송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면서 밑에 문제를 바로 풀어요, 저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이거 읽고 요 문제를 풀어. 얘가 이렇게 나오는가, 시험에. 요걸 확인해요, 제가. 근데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어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루 1시간 내 해도 3문제 풀어요. 그래도 나는 그게 나아요. 나한테는. 양을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개를 맞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4개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문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이론을 먼저 보지 말고 수업 들었잖아요. 이중매매를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1, 2월 달에 이중매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파트만 딱 빼가지고 보고 문제를 확인하세요. 예상문제집을, 기출문제집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이론만 동영상 냅다 2시간 보고, 꾸보고 졸다가 15분 보고, 그죠? 그냥 문제 풀면 안 돼요. 그 파트 듣고 바로 문제를 푸는 건 효과가 있는데, 이론 내려 듣고,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보시라고. 자, 이해되죠? 요거 지금. 대의말소에 직접 말소예요. 진정명의 돼, 안 돼? 채권자 취소권 돼, 안 돼? 안 돼. 금전채권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직접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하나만 더 풉시다. 불공정 법률행위 보인가요? 얘는 무조건 빨간색. 얘는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얘는, 지금 3년 동안 문제가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요건.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급부와 반대급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피해자의 공박, 정설, 무경험증 뭐는 있어라? 하나는 있어야 된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밑으로 넘어오면 폭리자가 알고 이용 보인가요? 여기 알고 이용인데 여기서 반드시 이용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 요 이용자가 엄청 중요해요. 이용. 요거 이용이 있어야 된다. 인식만 그럼 돼, 안 돼요? 요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올라와 볼게요. 이것만 해. 요것만 하면 불공정 안 틀려. 어떤 문제든. 자,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 보이죠? 그러면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니까 쌍무야, 편무야? 쌍무. 증여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증여가 뭐니까? 편무니까. 그래서 요 무상행위 동그라미, 증여 동그라미, 기부행위는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쌍무에서만 나오거든. 편무는 안 나와요?
요거 편무잖아, 다. 요것도 나올 수가 없지. 요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반대급부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언제가 기준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 언제가 기준? 법률행위 시, 요거 빨간색. 자, 주관적이요, 객관적 기준이에요. 밑에 써놨거든. 객관적이라 써놓으세요. 객관적 가치 기준. 객관적 가치.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얘도 물었고, 얘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한번 봐볼게요. 밑에 오시면, 자,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예요? 거래상 객관적 가치예요? 객관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보이시죠? 그래서 요 시문을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는 꼭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피해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궁박, 경설, 무경험 중 다 하나만, 요거 하나 체크, 하나만 체크. 모두 그러면 OX, X 모두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궁박이네요. 궁박 보인가요? 동그라미. 궁박은 경제적인 것 동그라미, 정신적, 심리적인 것 동그라미. 정신적인 게 잘 나와요? 심리적인 게 잘 나와요? 둘 다 잘 나와요. 그래서 요게 둘 다 정신적, 그 다음에 경제적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경험 빨간색, 무경험입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이에요? 아니면 특정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 그래서 밑에 보면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은 세모예요. 특정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거래 일반을 의미한다. 보이시죠? 오케이, 체크. 자, 다 응용해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이래와라고. 화장실 가서 괜찮고. 자, 밑에 알고 이용 보이시죠? 요거 이용이 있어야 돼. 인식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 경매. 경매는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경매는 이용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이게. 자, 밑에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폭리자에게 폭리의사, 즉 피해자의 궁박 등 사정을 알고 뭐예요? 이용하려 폭리를 취하는 의사가, 폭리의사가 없었다면, 여기, 폭리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폭리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폭리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리가 나오면, 여기 무조건 빨간색. 대리가 나오면 무조건 빨간색. 경무대 기억나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기준? 대리인. 자, 궁박은 누가 기준? 본인인데, 여러분들이 외울 건 뭐만 외워라? 경무대를 꼭 외워 놓으시라고. 경무대 하는 거 있죠?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누가? 대리인을 기준하고, 자, 궁박은 누구? 본인을 기준하여 판단한다. 외울 때는 경무대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장한 자가. 옆에 쓴다면 피해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매도인. 매도인 두 사람이에요. 감정평가사에서는 매도인으로 시험에 배정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매도인으로 나왔는데 무효를 주장한 자가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요 추정이란 글자 체크해 놓으세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추정됩니다. 그럼 X가 됩니다. 추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밑에 당구장 표시 6번.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 측에서 모든 요건을 입증해야 되고, 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누구? 현저히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요 피해자의 궁박 경솔이 추정된다 그러면 안 돼요. 추정되지 않는다 보이죠? 요 지문을 멘트를 잘 낸단 말이에요. 이 멘트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피해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피해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된다. 피해자 동그라미. 폭리자는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청구 체크해 놓으시라고. 자, 무효행위 추인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무효행위 추인. 추인은 불공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요. 뭐는 된다, 근데?
6번 요거 전환은 돼야 안 돼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지만 무효행위 추인 자체가 안 돼요. 두 개 구별하라고 했죠, 이거. 시험에 요거 잘 나온다고 전환. 전환. 그다음에 부재소 합의 돼야 안 돼요? 합의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예, 소송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지문 읽어볼게요. 7번. 당구장.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무효행위 추인 제도가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용되지 않는다. 자, 밑에 8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건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그래서 요 지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같이 연결하라고. 같이. 괜찮으니까. 지금 놓쳐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다시 또 읽으면 되니까. 이것만 애와라고. 이것만. 난 점수가 15개밖에 안 나와요. 이것만 애와. 그럼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것만. 자, 9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자, 불공정이 해당됐죠. 그래서 무효가 된 거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 불공정성 소송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는 유효 무효? 예, 무효가 되는 거죠. 부재소 합의 무효. 그럼 소송이 돼야 안 돼요? 소송이 됩니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이해됐죠? 요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거고 밑에 그 암기 지번착오라는 거 보인가요? 요 지번착오는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실래요? 요거. 지번착오는 착오일까요? 아닐까? 이따 요 문제를 풀어 드릴게. 착오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안 되거든요. 이따 한번 두고 보자고. 요거 맞힐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요게 27회 때 문제가 나왔거든요. 요 사례가. 요 사례를 27회 때 문제를 냈었는데 아마 올해도 나오긴 좀 어렵지 않겠냐. 그 생각은 들어요. 여기까지 배정되기가. 그래서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요 문제는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갑니다. 자, 좀 쉬었다 오실래 이제? 예.